이 책을 통해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깨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힘을 잘못 쓰는 이유는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큰 힘을 들이려 하지만 사실 아이가 당신 곁에 올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당신을 깨우고 자신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자신에게 힘을 쏟을 수 있을 때 가족 전체가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하나의 장면을 보죠. 우리는 종종 아이에게 큰 소리로 소리치고 그 후에 진정하고 나서 자신이 너무 과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곤 하죠. 왜 이렇게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감정이 생기는 걸까요? 그 소리치는 당신이 진짜인가요? 아니면 후회하는 당신이 진짜인가요? 저는 둘 다 진짜라고 믿어요. 거의 모든 부모가 이런 상황을 겪어봤을 거예요. 여기서 설명해야 할 것은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것은 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분해져서 이성적으로 반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종종 통제적이고 가혹하며 분노를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그 핵심 이유는 명확히 해야 해요. 자아는 진정한 자아를 대표할 수 없어요. 자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의 자아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받은 교육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은 두려움이에요.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미래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내면이 주변 세계에 대한 다양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분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분노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지나치면 혼란이 온다는 말을 하죠. 오른쪽, 동료가 사소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당신은 그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가 나타나면 당신은 온 몸과 마음을 이 아이에게 쏟게 되고 그를 무척 사랑하게 되며 당신의 두려움도 움직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당신에게 무수한 분노를 가져다 줘요. 그래서 당신이 배워야 할 한 가지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당신의 내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자아를 끌어낼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식적인 자아가 아닌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숙제를 조금 느리게 하면 우리의 자아가 반응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가다간 나중에 어떻게 하지? 경쟁력이 전혀 없잖아. 이렇게요. 이 뒤에는 두려움이 있는 걸까요? 아이가 당신에게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을 때 당신의 자아가 부풀어 오르면서 그 아이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무례하고 효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보세요. 이 뒤에도 여전히 많은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와의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내면에 가득한 많은 두려움을 인식해야 해요. 그래야만 자아와 진정한 자아를 정말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에게 주는 많은 관심은 명령 아래에 가려져 있어요. 그럼 부모가 자신의 관심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좋아, 너 마음대로 놀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뭔가를 시켜줄게라든지 명절에도 뭔가를 시켜줄게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명령을 더 씌우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 명령 뒤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따르죠. 우리는 인생이 많은 압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거대한 모험이라고 느끼고 조금이라도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무작위성이 정말 강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항상 바쁘고 통제하려고 애쓰는 동안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장기적인 갈등이 생기게 돼요. 이런 갈등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는 시간의 관점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자라면서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모두 허황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일을 하는 건 몇 점 더 얻기 위한 것이고 모두 미래를 위한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아이의 본성이 파괴되지 않을 때 그의 시간은 현재에 할당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맞고 고통스럽게 울더라도 재밌는 것을 만나면 다시 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셨나요? 오른쪽, 우리는 종종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열이 나지 않는 한 아이들은 놀고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현재 순간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다.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보인다는 것. 이고 두 번째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처럼요. 우리 어른들은 모두 한때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 필요로 하는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건 보이고 가치가 있으며 존중받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아이의 진정한 핵심이에요. 하지만 부모는 이걸 주지 않고 대신 비판을 해요.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스스로를 관리할 수 없어. 내가 너를 관리해야 해라고 말하죠. 그래서 부모와 아이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해했겠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전혀 주지 않으면서 부모는 너무 힘들어해요.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가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형이 동생을 괴롭히는 것처럼요. 그 아이는 숙제를 안 해요.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거죠. 맞죠? 분명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안 풀고 일부러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 보세요. 아이는 사실 일부러 당신을 괴롭힐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저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아이가 숙제를 안 하는 건 단순히 잊어버렸거나 아예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는 당신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부모는 아이가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는 느낌을 받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많은 반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반응의 촉발점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부모는 펑 하고 점화되는 거죠.